자, 아까 이어서 계속 볼게요. 품사 분류 기준에서 불변호 부분을 보면 크게 4가지 양상이 있었죠. 하나는 체언이고, 근데 이 체언을 또 나눠야 돼요. 이것만 갖고는 우리 공무원 시험 문제 다 못 풀어요. 그래서 체언을 또 나눠야 되죠. 기능, 의미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의미로 나누면 뼈대가 되는 체언을 의미로 나누면 다시 3가지가 나와요. 첫째 의미는 뭔가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의 이름, 세상에 존재하는 추상적, 관념적, 모든 사람, 동물 뭐 다 합쳐서 세상의 모든 것의 이름. 그래서 이름 명자를 써서 명사. 성명할 때 이름 명자 써서 명사죠. 그죠? 만약에 세상에 존재한다면 이름이 있을 것이고, 이름이 있다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거죠. 그지? 근데 가끔 가다가 이름을 대신할 때가 있습니다. 이름을 대신한다는 것은 명사를 대신한다는 거죠. 대명사. 뿐만 아니고 숫자도 이름이 있어요. 세상에 숫자도 이름이 있거든. 숫자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지? 얘를 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자, 명사가 아닌 것은, 대명사는, 그지? 체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이렇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 관계원. 관계원 역시 의미로 나누면 어차피 조사밖에 없으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 수식원. 수식원을 의미에 따라 나누면 2가지 양상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주로라는 말 씁니다. 자, 주로 체언을 수식한다. 주로 체언을 꾸민다. 이러면 체자 있으니까 체포한다. 체포. 그지?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쁜 놈들 체포하는 사람은 경찰관, 형사죠. 그치? 나쁜 놈들 체포하는 것은 누구라고? 경찰관, 형사죠. 그래서 관형사입니다. 물론 잘 알고 있겠으나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 주로 용언. 주로 용언이나 문장을 수식하죠. 그지? 자, 용문에 밑줄을 쳐서 옛날에 유럽의 용이 사는 문을 지켰던 사람이 있죠. 왜냐면 용이 불을 쏴서 사람을 죽이니까. 그죠? 그래서 용이 사는 문을 지켰던 무사가 있죠. 무사. 용이 사는 문을 지켰던 무사. 그지? 부사. 용이 사는 문을 수식하는 것은 부사가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주로라는 거 잊지 말고. 우리 대부분의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지만 행여나 아닐 수도 있다. 그 다음 독립원. 독립원 의미에 따라서 딱 1개밖에 없습니다. 감탄사. 그지? 이 감탄사는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뱉는 내적 독백, 아야, 아이쿠 이런 제기라 이런 게 있고 또는 어이, 야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불변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수식어의 개념 좀 제대로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걸 했습니다. 가장 기본이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칼처럼 들어있어야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죠. 이것을 배경 지식화 하십시오. 아니, 그러면 이제 품사는 우리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지. 여기에서 더 해야 돼요. 더 해야지만 품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세부적으로 하나씩 또 해야 돼. 이런 것들을 하나씩 또 해야 돼. 자, 우리의 학습이 지역이 있어. 알겠죠? 그냥 명사만 보는 것이 아니고 불변어에서, 체언에서, 명사 이런 식으로 항상 공부할 때 큰 개념에서 작은 개념으로 공부하라. 그래서 불변어, 체언, 명사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 실제 시험에 나오는 모든 기출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시 쪼개는 거지. 이제 한 번만 쪼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준을 써볼게요. 첫째, 쓰이는 범위. 이 핑크색이 시험의 질문이라는 거 잊지 마요. 쓰이는 범위. 감정 유무. 감정 유무. 자립성. 이렇게 우리 시험에는 세 가지 분류로 또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미리 딱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길을 갈 때는 힘들지만 이렇게 빤히 알 수 있는 길은 쉽죠. 그지? 자, 쓰이는 범위 그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두루 쓰인다. 두루두루 쓰인다. 아니다. 세상에 딱 한 개밖에 없다. 그지? 저는 어디 가도 있어. 세상 어디에도 있다. 그러면 보통 명사가 되겠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요? 고유명사죠. 그쵸? 아니, 그러면 이거 시험 문제 뭐 언제 나오나요? 제 생각에는 로마자 표기에서 써먹습니다. 그치?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잠깐만. 식혜가 있고, 안동이라는 지명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죠? 식혜는 됐다 많이 있어. 안동식혜, 비락식혜, 어쩌고저쩌고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보통 명사란 말이야. 그래서 로마자로 쓰면 얘는 소문자로 쓰면 됩니다. 시크. 이렇게 소문자로 쓰면 돼요. 근데 얘는 고유명사니까, 고유명사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출발할 때 대문자로 써야 돼, 이렇게. 이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안동. 그 다음 두 번째, 감정 유무. 갈라요. 너 명사냐? 응. 감정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으면 정이 있는 거네? 유정명사. 없으면 야, 피도 눈물도 없는 거네? 정말 무정명사. 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어떤 의문점? 아니, 감정이 있는 것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건데? 대체? 그지? 우리 문법에서는요, 동물까지. 무정명사. 식물부터. 집신벌레, 아메바 다 무정명사. 알겠지? 아니,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시험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유정명사 다음에는 애게가 붙습니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여러 번. 자, 무정명사 다음에는 에를 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유정명사와 무정명사를 구분하면 돼요. 나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순이에게 내 마음을 전해줘. 야, 꽃에 물 좀 줘라. 아유. 야, 나무에 가지가 다 메말랐다. 이런 식으로. 그죠? 자, 하지만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세상에는 예외가 있죠. 그치? 단 2016년 지방직인가? 이게 나왔을 때 학생들 꽤 많이 틀렸던데? 그리고 막 욕했어. 와, 씨,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하지만 이게 2016년인가? 2016년일 거야. 이 하나다는 여러분, 무조건에만 취합니다. 무조건이야. 그치?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 보고 이런 예외를 다 외우란 얘기냐 하면서 막 화를 냈는데 이거 기출문제였어요. 시험에 나왔던 걸 떠낸 거죠. 화낼 이유가 없지. 재탕인데. 혹시 수능 봤나요? 네. 그러면 할인이죠. 수험생에 한해서 할인이죠. 수험생에게 한해서가 아니잖아. 그죠? 이러면 이제 기출문제를 풀면 돼요. 여기를 벗어났다 그러면 지엽적인 거니까 뭐 다들 똑같은 입장이에요. 이 도식은 기출문제 전체를 안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또 책에 있어. 그 주의해야 될 사항은 말로 해야 될 거. 그치? 책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독 컬러로 넣을 수밖에 없었어. 뭐 편집 비용이 좀 늘긴 했지만 저도 단색으로는 표현이 좀 힘들더라고요, 이게. 자, 여러분, 자립성 가겠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이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이보다 좋을 수 없다가 아니고 이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그지? 자립성. 출제자인은 일단 제대로 개념을 공부했다면 여기서 의문점이 생겨야 됩니다. 제대로 공부했다면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공부량이 많아져. 왜? 생각이 없으니까 다 할 거거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수업하는 내용을 다 할 수는 없다고요. 절대 다 못하지. 1년 지나거나 1년 지나도 문법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 천재빛깔이에요. 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내용, 책의 내용을 그냥 반복만 했으니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생각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 봐요. 자립성. 지금 단어잖아. 단어는 무조건 자립하는 거야. 근데 왜 또 자립성을 꺼내냐고. 단어의 개념 자체가 자립하는 말인데, 왜 자립성이라는 카드를 꺼내 드냐는 거지. 웃긴 거지. 봐, 명사 자체가 자립성이 있는 거잖아. 근데 왜 자립성을 들고 나오냐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지. 그래서 여러분, 똑같아. 자립성이 있어? 응. 없어? 난 없어. 이렇게. 그렇다면 형태소를 생각해봐요. 형태소. 자립성이 있으면 자립형태소. 없으면 의존형태소. 똑같아. 자립성이 있으면 자립명사. 얼만큼 있을까요? 뭐 얼만큼이에요. 거의 대부분이지. 그러면 자립할 수 없다면 의존명사라고 충분히 우리는 예측할 수 있죠. 그 유명한 의존명사. 그래서 학생들은 의존명사는 명사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죠. 근데 결론은 의존명사는 명사의 일부라는 거지. 의존명사도 명사라는 사실을 까먹으면 안 되죠. 명사인데. 의존명사가 명사에서 따로 갈라져 나온 게 아니고 명사의 분류 속에 지금 있는 건데. 그래서 책의 속에서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이 책 내용을 줄줄 읽다 보면 개념은 사라지고 복잡한 내용만 남거든요. 그지? 자, 그렇다면 의존명사는 뭐야? 완전 초극소수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외울 수 있을 만큼의 극소수의 의존 명사가 있으니까 이 녀석은 외워버리고 잊어버리는 게 맞다고요. 그냥 나중에 골치 아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외워버리고 잊어버리는 게 맞다고요. 알겠지요? 자, 외워봅시다. 자, 자립명사는 그래서 예를 한번 써볼까? 꿀, 집, 학원. 아이 뭐 당연한 거고. 자, 의존명사. 자, 의존명사는 극소수이긴 해도 있잖아. 그래도 쪽수가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한다? 스토리나 두문자나 리듬감 세 개 중에 하나를 이용한다. 스토리나 두문자나 리듬감을 이용해서 무조건 외운다. 그거를 빼고 외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토리로 외웠어요. 자, 의존명사. 시험에 잘 나오는 의존 명사들. 자, 옛날에 한 30년 전에 그 새카만 초콜릿 발려진 아이스크림 처음 나왔거든. 그 아이스크림 이름이 돼지바였어요. 돼지바. 뭐라고? 돼지바. 이 돼지바가 제일 잘 나옵니다. 돼지바. 각각 의존 명사예요. 벌써 의미 단독으로 쓰기 힘들어 보이죠, 생긴 게. 그지? 근데 돼지바가 무려 30년 동안 지금도 나오고 있잖아. 그 이유가 뭐게? 맛있거든. 맛있다고요. 돼지바대로. 돼지바만큼 맛있는 게 없었어. 그 부류에서는. 돼지바뿐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무려 30년 동안 계속 나온 거야, 돼지바가. 그쵸? 그럼 돼지바를 먹을 때 어때요? 우리 어렸을 때. 절대로 바꿔줄 수가 없지. 딴 아이스크림 한번 갖고 와도 절대 바꿔줄 수가 없어. 왜? 돼지바만큼 맛있는 건 없으니까. 절대 바겉 줄수 이렇게 말이 되죠. 절대 바꿔줄 수가 없단 말이야. 여러분. 제 말 듣죠? 이러면 기억하는 거예요. 돼지바만큼 내로뿐 바꿔줄 수 없어. 제 말 듣죠? 이렇게 하면 기억하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 중에 하나를 땡겨서 왜 의존명사인지 알아볼게요. 얘만 한번 땡겨보자. 수가 없어. 뭔가 부족하죠. 수가 없어. 그지? 뭔가 부족하단 말이야. 지가 1년. 뭔가 얘만으로는 부족하단 말이야. 근데 또 띄었어. 명사니까 또 형태적으로는 또 띄었을 수 있는 거야. 조사는 붙어 먹으니까 이거 띄었을 수 있는 거야. 그쵸? 확실해지려면 이 의존하는 대상이 있어야죠. 마치 아기가 엄마한테 의존하는 것처럼. 자, 그걸 써볼게요. 나는 요즘 공부할 수가 없어. 슬럼프인가 봐. 자, 이제 나왔죠? 그지? 이제 의미가 확실해졌잖아. 이렇게 붙으니까 의미가 확실해졌죠. 그치? 그녀가 내 곁을 떠난 지가 1년이야. 떠난. 이렇게 의존하니까 떠난 시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그쵸? 그래서 의존명사인 거야. 그러면 의존명사는 어디에 의존을 합니까? 얘한테 의존하는 거죠. 공부할, 떠난. 그럼 얘 이름은 뭡니까? 공부할, 떠난의 문법적 명칭은 뭡니까? 지금 못 배운다. 지금은 얘기할 때가 아니지. 얘는
동사니까 지금 얘기할 때는 아닙니다. 일단 얘네한테 의존한다는 거지. 더 나갈 데가 없으니까 칠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대명사를 읽어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113개면 끝납니다. 지금 이 도식 번호가 안 매겨져 있지만 여기가 도식이 지금 9예요, 9. 그러니까 10분의 1을 했어요. 도식 번호는 9니까 여기 도식 번호는 매겨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도식을 이 책에 그대로 있긴 하지만 여러분의 글씨로 113개를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 훨씬 오랫동안 기억에 남거든요. 이거는 인쇄체잖아. 필기한 다음에 확인하는 과정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 글씨가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자, 칠판 지우고 대명사를 가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자, 대명사를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책으로 공부해왔던 패턴을 이렇게 도식으로 할 거니까요, 여러분. 이 책 앞만 잘 써져 있어도 이거 백날 봐도 시험날까지 본다 해도 2번, 3번이면 더 이상은 안 돼요. 그지? 이렇게 밑줄 치면서 이렇게 뭐 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2번, 3번 갖고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험 문제를 못 풀어요. 기껏해서 3문제, 4문제 나오는데 이거를 그러면 계속 본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문제수는 적기 때문에 핵심이 나온다는 얘기지. 핵심을 제대로 뚫으면 돼요. 대부분의 학생은 책 갖고 밑줄 긋고 뭐 그러더라고. 뭐 인터넷이나 어디 있다는데 기숙학원 했으니까 항상 기숙학원은 마지막에 오는 곳인가 봐요. 뭐 땡땡 단기 뭐 어디 이렇게 있다가 뭐 1년 2년 하다가 난 공부만 할까 쭉 내려오는 게 기숙학원이야. 뭐 기한 가듯이. 보면은 오래 하는 이유가 다 있어. 막 기본서도 이거 너 두꺼운 거 이런 걸 밑줄 긋고 거기 포스트잇 그거를 백날 반복해봤자 그거 어찌다 기억합니까? 사람인데요. 평범한 사람인데. 그지? 아니 중간 공부하다 보면 처음 거 까먹고 뒤에 거 공부하다 보면 중간 거 까먹겠더라고요. 이렇게 두꺼운 내용을. 자, 아무튼 그렇고 대명사 보겠습니다. 자, 대명사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문법은 체계다. 그리고 체계 속의 개념은 명확해야 된다. 그게 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는 사람을 대신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 또는 사물이나 장소를 대신하는 게 있죠. 그지? 자, 어차피 명사를 대신한다면 사람, 사물, 장소라면 사람을 대신하면 인칭대명사라고 합니다. 사람을 대신하면 인칭대명사라고 하고 어차피 사물, 장소는 가리키는 거거든. 그게 지시대명사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인칭대명사는 크게 6개가 있습니다. 사실 어려울 건 없죠. 거의 상식인데
그래서 보시면 인칭대명사 첫 번째 거는 일단 사람을 그립니다.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니까 사람을 그립니다. 사람을 그립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누군가요? 화자입니다. 화자는 1인칭 대명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1인칭 대명사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당연히 나, 그쵸? 저, 한둘이 아니다? 저희, 우리, 이런 것들이 1인칭 대명사로 쓰이고, 그 다음 청자일 경우가 있죠. 청자, 내 말을, 대화 상황 속에서 내 말을 듣는 사람, 2인칭이죠. 2인칭 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너 말이야, 너희, 그죠? 당신 말이야, 당신. 댁은 누구십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2인칭이죠.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그 다음 세 번째. 여기다가 화자라고 쓰십니다. 그 다음에 말풍선을 그리세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화자가 말을 할 거 아니야. 그 말하는 상황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잖아. 그녀가 있잖아. 그죠? 자, 지금 대화의 화제가 됩니다. 화자가 말하는 화제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직접 대화 상황 속에 없죠. 그지? 이런 사람을 3인칭이라고 합니다. 3인칭 대명사. 그럼 어떤 것이 있죠? 그가 왔어. 그녀는 예뻤다. 그분, 이분, 저분. 글쎄 저분이 말이야, 이분이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뭐 그러면서. 자,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일단 사람을 2명만 그리세요. 그랬죠?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물음표를 하십니다. 누군지 몰라. 분명히 사람은 사람인지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는데, 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특정이냐, 특별히 정해진 사람인지 몰라. 두 번째는 불특정이에요.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사람인데 몰라요. 그쵸? 자, 그렇다면 여러분 봐봐. 우리가 화장실에서 일 볼 때 누가 이렇게 놓고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 자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하는 거야. 열받게. 그럼 뭐라고 하죠? 욕하지 말고 뭐라고 그래? 누구야? 당신 누구야? 그치? 누구야? 왜 두드려? 내가 안에 있다고 했잖아. 누구야? 뭐 이런 거. 그지? 그 다음 불특정일 때 우리가 커피를 준비했어요. 아무나 오세요. 아무.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오십시오.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죠? 그지?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 누구에 해당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미지칭이라고 합니다. 미지칭 대명사. 그 다음 아무에 해당하는 것은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부정칭. 정해지지 않았다. 부정칭. 원래는 불정칭인데요. 안에 불자 써서 정하지 않았다. 지읒 앞에서는 리을이 떨어져요. 우리 한국말은. 원래 불정칭인데 지읒 앞에서 리을이 떨어져서 그래요. 알겠죠?
불자유, 부자유 똑같은 거잖아.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자, 완전 뜨겁죠. 시험에 나오면 이 여섯 번째가 정답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래왔거든요. 뜨거운 놈이에요. 자, 그렇다면 역시 그림으로 문장 속에서 같은 사람이 연속으로 2번 나왔습니다. 동일이냐? 같은 사람이 문장 속에서 연속으로 2번 나왔어. 그쵸? 그러면 이거 보십시오. 야, 있잖아. 순이 있잖아. 순이. 순이는 순이만 한다? 진짜 웃겨. 이렇게 말하진 않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 이 순위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바꾸잖아. 자기만 한다? 이렇게. 그쵸? 또 봐봐.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저희들을 위해서 오늘도 일터로. 이런 식으로 아버지라고 하지 않죠. 그치? 어떻게? 높여야 되잖아. 아버지 자기가 아니고 당신. 이렇게.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순위와 순위, 아버지와 아버지 2번째 순위가 나왔을 때 자기로 바꾸는 것, 2번째 아버지가 나왔을 때 당신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는 제귀대명사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제귀대명사라고 한다는 거죠. 뭐 쉽구만 할 수 있겠지만 잠깐만, 당신도 제귀대명사. 여러분 구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2인칭이랑. 알겠죠? 당신은 비켜. 2인칭이랑은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요 당신은요, 시험에 났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앞에 있는 순위가 몇 인칭이에요? 3인칭이죠. 청자도, 화자도 아니니까. 얘는 3인칭이잖아. 그쵸? 그러면 자기는 제기칭이면서 잠깐만, 요 제기칭이라고 써야지 똑같이. 자, 제기칭이면서 3인칭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3인칭도 맞고 제기칭도 맞는 거야. 알겠죠? 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어. 너 자신을 알라. 너 있잖아.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너가 자신이지. 그쵸? 그러면 얘는 당연히 제기칭이고 이 녀석이 2인칭이니까 얘는 2인칭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제기칭인 경우에는 1인칭, 2인칭, 3인칭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고 그런 다음에 한번 딱 눈을 훑은 후에 지시대명사를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것을 공부한 다음에 어느 정도 있잖아요, 눈에. 그러면 이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근데 기출문제를 풀다가 이걸로 도저히 안 풀리는데 그러면 풀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그것은 우리의 어떤 학습의 어떤 기준을 넘은 거니까. 그지? 뭐 7급, 뭐 국회직 이런 것들.
혹시 필기하시는 분들은 필기를 해도 됩니다. 적으실 분.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도 되고요. 책에 있긴 하지만 사진으로 이걸 화면을 찍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재미가 없죠. 왜냐하면 개념이라서 개념만 제대로 익히게 되면 나중에는 상당히 재미가 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처럼 머릿속에 도식이 들어가 있으면 문법 문제를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문법을 공부했나요? 그럼 만약에 시험장 가서 문법을 제대로 했든 안 했든 이거 줄 테니까 문제 풀어. 못 풉니다, 절대로. 책을 줘도 못 풀어요. 왜? 어디 있는 줄 알고. 시간 한정돼 있는데. 그거 생각하면 돼요. 책을 줘도 못 푼다니까요. 절대로. 그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10번 이상은 봐야 돼요. 10번 이상은 봐야 된다. 그러려면 읽는 것보다는 보는 게 나아요. 자, 출발해요. 자, 이번 시간의 마지막. 항상 체계를 보셔야 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불변어. 뭐 하고 있어요? 체언. 뭐 하고 있나요? 대명사. 대명사에서 뭐 하고 있나요? 지시대명사. 그냥 지시대명사가 아니고 불변어부터 내려와야 된다고. 제가 선을 그어줄게요. 대명사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내 머릿속에서. 그냥 출발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고. 그쵸?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 문법은 크게 물어요. 크게 묻는다고. 자, 그래서 이제 지시대명사를 해요. 지시대명사 솔직히 얘기할게요. 안 중요합니다. 안 틀려. 거의 상식이야. 알겠죠? 상식에 기대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나왔다 하면 인칭대명사지 지시대명사는 별로 없다 이거야. 다만 그래도 모르니까 여러분 표로 간단하게 한번 가봅시다. 한 10번 이상 보다 보면 머릿속에 딱 그려지거든요. 뭐 저야 수업을 계속 했으니까 뭐 문법 전 분야 어디를 물어도 이렇게 딱 말할 수 있지만 학생들은 좀 그렇진 않죠, 아직은. 자, 지시대명사. 여기는 사물. 여기는 장소. 그치? 사람이 아니니까 1인칭, 2인칭 그런 건 없어. 알겠지? 그 대신 근칭. 화자 가까이 있니? 중칭. 청자 가까이 있는 거야? 원칭. 그냥 멀리 있는 거죠. 그지? 미지칭. 똑같아. 특별히 정해진 사물인데 모르겠어. 부정칭.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물인데 모르겠어. 알겠죠? 자, 혹시나 모르니까 여러분 근칭은 화자 근처야. 중칭은 청자 근처고 원칭은 그냥 멀리 있는 거야. 둘 다. 자, 됐죠? 이제 상식에 기대어서 가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먼저 여러분 사물이 화자 근처에 있어. 여러분 이거 쭉 가? 이것이죠. 청자 근처. 그것 좁아요. 그것. 둘 다 멀리 있죠. 저것 좁아요. 갖고 와요, 저것. 그지? 그 손에 들고 있는 거 뭐예요? 무엇? 특정한 사물 뭐예요, 그거? 그 다음 부정칭. 정해지지 않은 것. 아무것. 아무 것이나 만지지 마요.
코로나 걸려요. 뭐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아무 것이 시험에 나왔죠. 언제? 최근에 나왔어. 띄어쓰기에 나왔다니까요. 그죠? 아무 것은 한동안 명사였지만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띄어쓰기 나옵니다. 그 다음 장소. 이제 더 쉽지. 근칭, 여기, 중칭, 거기, 둘 다 멀리, 저기. 이렇게 상식에 기대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장소. 특별히 정해진 장소 몰라요. 그지? 어디야? 거기. 뭐 이런 식으로. 그지? 어디? 네 있는 데가 어디냐고. 특별히 있는 장소. 어디? 그 다음 부정칭. 요즘 제발 아무데나 다니지 말아라. 요즘은 그냥 공부하는 거다. 아무데나 다니지 마.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장소. 아무데. 자, 여러분. 아무데라는 한 단어는 없더군요. 띄워야 돼요. 그럼 이거 대명사? 아니요. 아무는 관형사고요. 얘는 대지바 할 때 의존명사입니다. 부정칭을 뜻하는 장소가 없어서요. 얘를 데려온 겁니다. 알겠죠? 관형사, 의존명사 합쳐서 부정칭을 뜻합니다. 요즘 아무데나 가지마. 위험해. 뭐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대명사까지 반복하시고요. 쉬었다가 또 이어서 가요.